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상국의 겨울의 출구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도깨비 시장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평판과 장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아버지는 이제 도깨비 시장이 있고 달인목에서 생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한 겁니다. 시장이 이제 형성될 무렵이니까 이제는 도깨비 시장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시장이 형성될 때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역사와 함께한 상징적인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새벽 4시쯤에 짐 자전차를 끌고 집을 나가 시중에 멀리 있는 어물시장에서 생선 몇 개짝을 받아다가 다림목 땅바닥에 버려놓고 팔았다. 자, 아버지의 장사하는 모습이죠. 고된 노동에 생계를 꾸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다. 정말 행복하네요. 그렇죠? 이러한 장사에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이 많은 거죠. 자, 어떤 때는 줄까지 섰어요. 그 대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생선은 그 달인목 그 장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야 싸고 물 좋은 걸 사요. 이제 바로 이 이유가 나왔네요. 이제 바로 이러한 손님들이 대기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반드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의 깊은 신뢰, 또 긍정적인 평판,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직접 인용을 제시해서 아버지의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자, 생선은 이제 잘 팔렸죠. 생선이 떨어져서 사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날 아버지한테 사기 위해서 그날 아예 빈바구니로 돌아갈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손님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선 물건을 꼭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거고요. 이유는 간단했죠.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물 좋은 생선만 팔았다. 물 좋은 걸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친절했어요. 그렇죠. 요즘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꼭 본받아야 되겠죠. 물건 먹는 걸로 장난치거나, 그렇죠? 그런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친절 서비스, 요거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춘 거니까 아버지의 성공 비결이 이제 바로 물 좋은 거, 친절함 이런 거니까 장사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단 한 마리를 흥정해 놓고도 그것을 어때요? 전을 떠달라고 하면 그냥 말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절한 아버지의 성품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생선 벨, 생선 창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따고 지느러미 뭐 꼬리를 쳐내고 막 이런 식으로 지극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꼼꼼함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정성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보다 친절한 장사꾼이었다 이거죠. 자, 통나무로 된 생선 도마를 항상 깨끗하게 청결도 이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마질을 하는 아버지의 칼솜씨 또한 날렵하기 일품이었다. 그렇죠? 숙련된 장사꾼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신뢰성을 담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좋고 정성도 다하고 실력도 있고 청결도 유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인품, 그렇죠? 정직한 장사. 이게 바로 아버지의 어떻습니까? 장사의 어떤 그 기본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생선값이 항상 시중에 어디보다 헐했다. 헐했다라는 것은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상술. 자기 혼자만 다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싸게 팔아서 타인을 위한 그런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얕은 수작이 아니었다. 그렇죠? 가격을 낮춰서 인기를 끌어보려는 그런 수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아버지는 그런 순수한 성품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샘을 해가지고 이 장사꾼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츰 아버지를 이제 이해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별 투정을 이제 하지 않게 된 거죠. 처음부터 아버지가 이제 순탄한 건 아니라 이제 장사꾼들이 또 시샘을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끼친 적도 있겠죠. 자, 김씨, 응? 그 돈 벌어다 얻다가 쌓아 놓으려고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김씨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농담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간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기가 높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가서 정치를 해도 뽑힐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농담이 되겠네요.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막
비아냥거린 거예요. 가벼운 질투죠. 뭐 가벼운 질투. 자, 물론 그들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그 달인목에서 맨날, 그죠?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맨날 돈을 모으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만큼 이득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득은 덜 갖고 싸게 파는 그런 그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버지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거린 거죠. 그렇죠? 그럴 정도의 일을 했으면 보통 다 부자가 되거나 장사해서 커다란 이익을 보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군. 자, 주변인들의 평가가 지금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그 독특하고 아버지의 그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그 행동들을 평가한 겁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호기심이 된 거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만큼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 우정은 이제 일부러라는 이제 방언입니다. 방언 아셨죠? 일부러 친구들의 친한 정이 아니라 저는 일부러라는 방언입니다. 방언. 돈을 피해 가는 듯한 그 짓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때요? 욕심 없이 남을 위해서 살고 또 아버지의 행동이 그 친절과 서비스를 다하면서도 굳이 돈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납득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은축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이타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죠. 서술자의 계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버지는 하루 내내 생선 장사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이제 왜 이 이윤축을 넘어섰냐면은 바로 이런 구체적 이유를 지금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새벽에 생선을 받아다가 아침나들이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아침 장사에 반도 안 되는 생선을 또 떼어다가 팔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매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장사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에겐 아침 저녁으로 장사를 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그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아버지가 이제 남을 위해서 바로 이게 이제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잠깐씩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손님이 많아 쩔쩔매는 다른 상인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한 또 쓰레기를 모아서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장 사람들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희생을 하더라도 나중엔 점점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중량에서 어떤 일이냐? 난민촌인 천민동 사람 주민들의 난민촌이에요. 생계인 터전인 도깨비 시장은 재개발로 철거된 위기에 처하고 위기가 왔어요. 돈 있는 도깨비시장 출신 사람들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도깨비시장과 현대시장은 서로 상반된 그런 대상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갈등이 이제 본격화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깨비시장의 노점상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추대했어요. 왜 아버지를 했습니까? 아버지가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거죠. 현대시장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알고 단방에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를 회유하려는 이런 사람들, 자본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지조, 절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본의 침투와 이제 현대시장의 기형적인 개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동안 도깨비시장의 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새 시장으로 이제 이전한 겁니다. 계층 분화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도깨비시장이라 한 울타리가 아니라 반으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열이 이제 되는 장면이죠. 처음 건물을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막 배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높은 그 고비용 임대료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어쨌든 점포 주인은 이때 그것을 임대해줄 장사를 할 사람이 적은 거예요. 주인은 있는데 임대할 장사가 없다. 그러면 건물이 비겠죠. 시장이 반쯤 채워진 채 개장을 한 거예요. 반만 개장한 거죠. 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렇겠죠. 시장 안에 넓은 노점들은 텅텅 빈 채였습니다. 음성 상징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텅 비어있는 공간을 갖다가 제시하고 온 거고요. 현대시장이 서민들을 쓸 수 없도록 포용하지 못함을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한 장면이에요. 도깨비시장 등의 노점들이 그리로 흡수되어야 할 터인데 누구 하나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논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런 그 사회적인 용어도 떠오르네요. 그쵸? 예. 거기 들어갈 돈이 있으면 우리 식구가 몇 달은 놀고 먹겠다. 응? 그러니까 이 자조죠, 자조. 응?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라 가난하잖아요. 이 큰 미천을 넣어 장래를 내다볼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가란 얘기냐 이거죠. 암울한 상황을 갖다가 제시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상권의 이동과 이제 영세 상인들의 생존 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대로 현대 시장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처음에. 그죠? 개장 기념으로 뭐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또 경품, 기념품, 그죠? 예, 노래 뭐 이런 것들로 막 인기를 끌려고 막 판촉행위를 막 열심히 하겠죠. 좋은 생활이 핀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사려면 현대 시장으로 가야 한다면 막 도깨비 시장을 지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붐이 일어난 거죠. 붐. 그렇죠? 예, 고객층이 이제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깨비 시장에서 현대 시장으로. 자, 이거 야단 났구만. 상인들, 도깨비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겠죠.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 입맛만 다신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속수무책이고, 예,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우리 제시를 한 겁니다. 현대시장이 개장되면서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큰 문제죠. 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이 현대시장이 생기면서 이 영세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타격을 갖다 제시한 겁니다. 매상은 종전의 반도 안 되었다. 그렇죠. 굉장히 그 50% 이하로 줄은 거예요. 수익이. 또 큰 물건을 팔아주는 단골들도 전부 어디로 간 거예요? 현대시장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당장의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한 겁니다. 호구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순구식, 그죠? 가난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삼순구식, 호구지책. 극심한 생존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하루 벌고 하루 먹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경제적인 가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님들이 다시 회귀를 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깨비 시장 사람들도 어때요? 안도감을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소식이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죠? 불안이 떠는 상인들이 이제 의지할 것을 찾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에다 빌붙어야 되나? 아버지가 이제 도깨비 시장을 배하고 있었고 노점상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점상들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노점상들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네. 좀 기다려 봅시다. 며칠만 그런 대로 견뎌봐요. 아버지로서의 아주 그 뭡니까 터줏대감으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굉장히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예견력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예. 아버지 말이 맞았다. 정말 단 며칠이었다. 그러니까 며칠도 못 가는 그 현대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도깨비 시장에 몰린 사람들이 예전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도깨비 시장에 사람이 몰려서 다시 한번 회복된 활기찬 시장으로 이제 변모를 한 거예요. 현대 시장에 몰린 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천민동 사람들은 아직 청연하게 진열된 상점된 물건을 고르는 일에 익숙치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깨끗한 그 상점이 오히려 낯설었고 불편했던 거죠. 공연히 또 바가지를 쓸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앞섰다. 그렇죠? 서민들이니까 이 천민, 그렇죠? 천민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비쌀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된 거고 역시 마음 놓고 편하게 물건을 뒤적일 수도 있고 값을 깎는 맛이죠. 깎는 맛. 그래서 좋은 도깨비 시장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렇죠? 인간적이면서 자유로운 그런 재래시장의 그 따뜻한 분위기를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깨비시장에 햇볕을 그을린 그 아낙네들 여자들이 귀부인으로 떠받쳐주던 그죠? 이제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면서 떠받쳐준 것이 정말 그리운 거예요. 이런 그 현대시장에 없었던 내용들을 지금 제시하면서 그런 우쭐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다시 도깨비시장에 몰리게 된 이유가 제시된 겁니다. 자, 거짓말같이 그들은 돌아왔다. 비로소 도깨비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얼굴에서 그늘이 거쳤고 굉장히 기뻐하게 됐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거구나 하면서 희망을 찾은 상인들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감에 빠지는 상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대 자본의 폭력과 철거 개고장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시련이 지금 또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불행이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버지 얼굴은 밝지 못했어요. 더 큰 비극이 숨어 있는 거죠. 아버지 얼굴에는 짙은 구름이 끼어 있었다. 날씨에 이제 비유한 거죠. 아버지의 어떤 좌절과 절망을. 자, 우리 식구들은 그 검은 구름의 의미를 알았다. 예감을 한 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름이 비를 내렸다. 아버지의 그 불길한 일, 철거입니다. 철거. 결국 현실로 돌아왔음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 막대한 자본이죠. 새로 세운 현대시장 측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자본주의 논리로서 자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렇죠? 또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 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은밀한 권력과 합법적인 수단으로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애초 그들이 앞뒤 따져 작심하고 벌인 일에 차질이 생길 리 없었다. 그전에 다 미리 작심하고 벌인 일들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지금 일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치밀한 계획 아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 노점상들의 절망감이 이제 드러났죠. 도깨비장 사람들은 닥친 일에 차라리 체념한 얼굴로 멍청해졌다. 그래서 우두망찰한 상태입니다. 이게 현실에 절망한 상인들의 넉나간 모습들 이겁니다. 시장 지역이 재개발지구 지정돼 겨울 안으로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죠. 함께 해당 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일제히 자진 철거하라. 그렇죠?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하고 자진 철거를 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것이다. 우리 조세희의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철거 계고장. 결국은 관청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기한 안에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소정의 철거 보상비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하는 거죠. 또 첨가된 계고장이 시장 점포마다 배달되었다. 그렇죠? 하찮은 보상금으로 강제로 뺏으려는 그 아주 그 회유하는 그런 나쁜, 그렇죠? 이러한 방법을 썼고요. 그들의 그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그 시장을 뺏어가려는 공권력의 기만성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무 때고 한번 지를 홍역이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닥쳐오려고 하면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내고 장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절망으로 빠져드는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그 안타까우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산업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 그렇죠? 거대 자본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런 사실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개 작품 정리본과 이제 변형 문제 750문제입니다. 각 그 OX형 100문제씩 있고요. 객관 25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해설을 굉장히 자세히 달았기 때문에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 내용들이라든가 수업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방대하게 이제 섭렵할 수 있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상국의 겨울에 출구라는 좋은 작품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